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를 통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The Inner View 박세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일이 계획처럼 풀리지 않았을 때, 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또는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할 것인지 다시 시작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은 다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신념을 지켜오며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라보 빈티지 변영은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변영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보 빈티지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라보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변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라보 옷이고요. 저는 라보의 오랜 팬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게 정말 두근두근 떨리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라보 빈티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라보 빈티지는 빈티지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일단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다가 이제 네. 브랜드가 된 건데요. 브라보라는 데서 따온 이름이에요. 네. 불만 빼고 라보이고 2020년 코로나 때 네. 첫 런칭한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요. 네. 그때 제가 빈티지 제품 유저였다가 네. 그것을 사업성을 느끼고 네. 전국 각지의 빈티지를 공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좀 잘하던 그런 그래픽 뭐 촬영 이런 것들을 네.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셀렉션 네. 샵으로 이제 연출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한 점 한 점 올리다 보니까 솔드아웃 이렇게 판매 시작 네. 이렇게 하고 솔드아웃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고객들이 너무 아쉽다 이런 댓글을 다시다가 네. 결국은 저희가 가진 인프라들이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럼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네.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무드나 네. 느낌은 1900년대 네. 과거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향수가 있는 네. 그런 무드를 좀 항상 구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작 라인도 그것에 맞게 좀 레트로풍, 복고풍 이런 네. 것들로 저희는 이제 무드를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제일 잘하는 자신 있는 무기는 자켓이고요. 그래서 자켓에 대한 저희만의 어떻게 보면 철학과 네. 그런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네.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좋아해 주시는 고객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옷을 제작해 드릴까요 해서 네 하고 댓글을 썼던 한 명이 네. 또 저이기도 하고요. 네. 라보 자켓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패션 사업을 꿈꿔 오신 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네. 고등학교 때인가 조성아 아티스트의 그 성공시대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 저 직업 너무 멋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거 해야 되지? 라고 찾아봤다가 미대 진학을 했다는 것을 네.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진로를 이제 미대 진학으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또 브랜드 디자이너이신 또 저희 교수님이 너무 멋져서 네. 또 브랜드 디자인의 꿈을 또 꾸었던 시기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양복점의 그 기술자들의 마지막 세대이시거든요. 그래서 양복을 만드시는 분들과 양복을 만드는 공장에서 늘 자랐었고 원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자랐었고 또 이제 저희 이모님께서 옷
그 저희 지역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오. 이제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옷을 좀 좋아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대학생 때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 거의 얼리 어답터? 네. 네, 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쇼핑광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03학번인데 옥션이라는 네. 비딩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팬이었던 그런 대형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네. 이제 그 업체에 대한 동경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업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흘러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사옥소녀라는 네. 어떤 유행어 같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서 네. 그 분이 1세대 정도 되고요. 저는 한 1.5세대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 내내, 브랜드 디자이너의 일과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의 웹 디자이너 일을 병행하면서 오. 사실 소위 양다리라고 하죠. 네, 그거를 좀 해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나도 내심 창업을 해봐야겠다 이러고 한 21살 정도에 네. 창업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냥 좀 장난삼아. 아.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미리 굉장히 빨랐고, 네. 빨랐고 저는 이제 디자인과 학생이니까 네. 디자인적 소양도 있었고 시기도 잘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뭔가 갖춰진 내면이 있었다면 혹은 성실하기라도 했다면 아마 지금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빨리 접었고요. 1년도 안 돼서 접었고 그래서 이미 제가 이 짧은 대학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브랜드 디자이너로서의 역량과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웹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네. 내가 좋아하는 이 일, 동경하는 이 일보다는 좋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 줄다리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대학 생활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좋은 기회에 제가 일해줬던 업체, 그러니까 뭐 한 4-5명 네. 스타트업일 때 디자인 인력으로서 일을 해줬던 업체가 네. 한 100명까지 와. 금방 이렇게 급성장하는 걸 보면서 네.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업체가 저를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디자인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력을 바탕으로 네. 좀 네이버의 제안을 받아서 좀 큰 그런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내 벤처라고 하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회를 저도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렇게 안 들어가고 싶었지만 약간 딸려 들어간 네. 그런 게 이제 저의 네. 그 온라인 쇼핑몰 진입 배경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업은 한 6개월 만에 접었는데 네. 거기서 저를 이제 채용하고 싶어 하셨었죠. 너무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기서 직장 생활처럼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디자이너로서 시작을 하셨던 네, 맞아요. 거죠? 네. 오. 그러니까 투톱이었죠. 그러니까 네. 오너 바로 밑에 네. 전략을 다 담당하는 디자이너 출신의 어떻게 보면 네. 실장 역할을 네.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불과 나이가 26 정도? 네, 너무 어렸죠. 5, 네. 6. 네. 그랬는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에 온라인 쇼핑몰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제일 1위 업체라고 하는 스타일란다라는 네. 업체가 300억 정도 할 때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한 이 큐니걸스라는 업체인데요. 네. 네. 이 업체가 250억 정도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6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딸려 들어간 시장이 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얻는 기회가 저한테는 너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일본 진출을 할 수 있었다든지 오. 그걸 리딩했다든지 네. 네.
그리고 갑자기 실리콘밸리의 자본이 우리 회사를 투자하려고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이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고 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그런 좀 특별한 기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오. 네, 그래서 아마 그 일을 계속 해왔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면 사실 아버지께서 네네. 양복점을 에서 기술자여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패션 금수저이세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온라인 패션 시장에 진입을 하셨고 또 전략 실장까지 네. 하셨는데 사실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것과 패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네. 어쩌다가 사업을 하게 되신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사업을 할 마음이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실 네.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저는 좋은 직장을 가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여자한테는 미덕이다. 이런 집안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사업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이 스타트업 같은 업계에 들어와서도 다음 단계를 위한 스펙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아까 오프닝 멘트 네. 하셨듯이 좀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딸려가는 것이 네. 2011년 4월인데요. 네.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운영을 하려고 시작하던 그 시기에 네. 지진이 터졌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그 네, 지진. 네. 네. 후쿠시마 지진이 터지면서 네. 저기 보이시는 저 사진에 있는 모든 네. 타케시타도리 안에 매장이 있었는데요. 저 매장은 전부 철수를 하게 되었고 오. 사실 저 사업부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어요. 네. 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자본도 들었겠지만 네. 시간도 상당히 썼고 그렇죠. 이제 그때 경영진이 커플이었는데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본의 아닌 책임감을 또 제가 네. 얻게 됐죠. 그래서 매우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배경들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진출을 좀 리딩을 하면서 네. 굉장히 저에게 직업에 대한 어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네. 쪽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들하고 교류했던 그 시간들인데요. 사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다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말을 하면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데? 네. 뭐 돈이나 제대로 벌어? 뭐 이런 좀 경시하는 네. 그런 풍조가 있어서 사실 어디 가다가는 말을 잘 안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요 이렇게 말하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특히 뭐 하버드 출신 뭐 하여튼 뭐 우리 그 서울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름의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이 제가 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야 이러면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너 너무 멋진 일 한다 네. 이러길래 진짠가? 이랬죠. 근데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 진짜로 그렇게 말해주는 네. 거구나.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서 제가 좀 자존감을 좀 이렇게 세우게 되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네.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올바로 바라보는 네. 그런 시각을 좀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용기 내서 이 일을 좀 쭉 해봐도 되겠다. 네, 그런 좀 자존감을 얻게 됐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PC로 했지만 네. 일본은 모바일을 오. 저희보다 3년 정도 빨리 했거든요. 빨랐네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한국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게 맞물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네. 또
그 저의 대표님이셨던 분의 제안도 있고 해서 네. 첫 사업은 이제 동업으로 하게 네. 된 겁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줄곧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안에 좀 다짐했던 바는 전 세계의 그 인터넷이 만국 공통 25년에서 30년이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도 그와 역사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나라가 랜 보급이 빠르기 때문에 되게 세련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그 온라인 쇼핑몰에 네. 대한 모든 테크닉과 운영 방식이. 네. 그래서 이거 내가 그 운동장 위에서 되게 빨리 이 업계에 진입한 사람이었네. 네.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부심과 네. 네, 역으로 네. 낮았던 자존감에서 자부심과 뭔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네. 소위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기술력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다는 걸 외국에서 그렇죠.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생기면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에 녹여내고 싶다라는 비전이 생겼고 네.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결심해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렇군요. 네, 그때 하셨던 게 추라는 브랜드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추의 또 팬이었거든요. 정말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자이너로서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셔서 높은 자리도 하시고 돌아와서 또 사업도 하시고 촥촥촥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뭔가 반전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대로 한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동업이다 보니까 네. 젊은 여성 둘의 동업이었거든요. 그래서 20대와 30대 초반 여성 둘의 동업이었는데 네. 결국 굉장히 사업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 됐고 네. 굉장히 커졌고 시장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속옷도 취급했고요. 네. 뭐 스키복도 취급했고요. 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만큼 사업적인 어떤 성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했다 할 수 있으나 일단 저희의 관계나 비전이나 네. 그런 바라보는 방향도 매우 달랐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요. 네, 분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약간의 뭐라 그러죠? 갈망이 있었어서 이제 분리하고 저는 패션 스타트업을 한 2년 정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투자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론은 상당한 빚을 남기고 한 10억 정도 썼던 10억이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부채, 연대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채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렇게 저는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살의 결심까지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시장에서는 저희 업계에서는 나름 레퍼런스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투자 제의가 좀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투자도 제가 보는 시선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이랬으면은 좋은 투자자와 함께 잘 갔을 텐데 혹은 어떤 투자를 받더라도 제가 그 안에서 잘 역할을 했을 텐데 제가 너무 좀 철이 없고 잘 모르고 약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의가 온전치 않다 보니까 그 다음 투자를 받아서 속옷 쇼핑몰을 네.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업계 1위를 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고 굉장히 사업도 잘 되었는데 네. 그 회사와 또 제가 이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또 방향이 달라서 네. 네, 제가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지금 10억 빚의 신용 불량에 네, 맞아요. 투자자로부터 또 쫓겨나는 맞아요, 일까지.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전에 추 때도 그랬고 네. 그 이후에 커먼 빈센트 때도 그랬는데 그 이름이 컴온 빈센트였거든요. 네, 네. 속옷 쇼핑몰. 네.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낳은 브랜드다 보니까 네. 그걸 버리고 거의 이렇게 자식 버리듯이 네. 나오는 그게 저한테 너무 고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빚도 지고 자식도 잃고 그다음에 신용불량자의 뭐 여러 가지 네. 굉장히 거의 삶을 그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네. 정말 저 같아도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동력이 뭐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삶을 어떻게 보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일단 저한테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사셨는데 네. 그 어머니의 힘이 저한테는 내면의 힘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한테 나름 너무 감사하게도 멘토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실패라는 네. 단어 혹은 망했다라는 단어를 네. 수업료로 바꿔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이렇게 그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가진 신앙, 네. 신앙이 저를 좀 자아가 깨지고 네. 내가 틀렸구나.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네. 지금의 대표님을 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직접 사업체를 운영도 하시지만 또 컨설팅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네.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어났던 일련의 이 일장춘몽 같은 이런 네. 일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멋진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온 기회였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난 너무 부족한데 뭔가 나에게 많은 기회가 왔었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기회를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다시 일어서는 첫 발을 디디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속옷 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오퍼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으로 들어와 달라는 오퍼였는데 네. 제가 이제 망하면서 절대 남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네,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외부에서 원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네. 시작이어서 월급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디자인 팀장 정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외부에서 팀을 세팅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의 DNA는 네. 있으니까 네. 그런 활력을 좀 불어넣는 일들을 해드렸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서비스들, 브랜딩도 바꿔드리고, 네. 그리고 사이트 리뉴얼도 해드리고, 모델 컷도 예쁘게 바꿔드리고, 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랬을 때, 저도 얻는 게, 그 시간 동안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조업만 골라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 있으면서, 주로 사입을 해서 네. 예쁜 사진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품력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고 그 상품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제조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컨설팅하게 돼서 그런 교환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컨설팅 하시면서도 본인의 신념을 꼭 지켜오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패션 업계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셨어요. 혹시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바로 정직인데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역할을 하는 브랜드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뭐 경영적으로나 혹은 마케팅적으로나 과장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관행을 좀 따를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젖어 있는데 한 번의 실패 이후로 제가 느낀 건 정직이 무조건 직진하는 길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아직도 다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남아있는 영역이 많겠지만 최대한 그 방향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직하게 가는 게 조금 느리더라도 사실은 직진하는 길이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네. 일단 매종 브랜드라고들 하시는데 네. 뭐 에르메스, 샤넬, 뭐 디올 이런 네. 브랜드를 일컫는데요. 일본에서는 또 뭐 이세이 미야케, 뭐 네. 메종 키츠네 같이 또 그들의 고유의 어떻게 보면 문화에 또 결합을 네. 해서 그런 브랜드를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조를 잡은 이상 한국에서도 매종 브랜드가 있다. 그게 라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브랜드가 네.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술적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이 걸음을 최소 30년은 이어가야 하지 않나. 네. 그래야 그 매종 브랜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시간성을 네. 확보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죽는 순간까지 혹은 의사결정이 조금 약해질 때까지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네. 꿈이 꼭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30년 동안 라보의 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제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된 거는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내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제가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여러 기회와 상황들로 인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왔는데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되 좀 긴 호흡으로 끝까지 하면 그래도 뭐라도 요만큼 남아있는 게 있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보 빈티지 변형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인터뷰 진행의 박세정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